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 방송했던 게, 제 지금 유튜브 영상 손내리나 제 채널인데요. 이때가 9월 4일이었습니다. 9월 4일 날, 공포에 매수하라 이래놓고, 재건대장주 SG 올린, 이렇게 했는 게 이제 그 가장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방송을 하고 그 다음 제가 지금 장기 투자 개념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계속 뭐 하락을 해가지고 손실이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SG 보시면 차트가 작아서 잘 보이지 모르겠는데 9월 4일이 이날입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날요. 이날 방송을 했는데 이때 위로 올라갈 줄 알고 잡았는데 밑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 22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장투니까 손실 난다고 해서 매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이제 홀딩을 했는데 불과 지금 3일 만에 급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월 4일로 치면은 한 달하고 6일인가요? 한 달 이상 계속 하락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하락한 걸 단 3일 만에 그것도 제대로 상승한 건 이틀이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10% 한번 올라가고 14% 한번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마지막 방송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서 상승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다시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손실 볼 때는 방송 안 하고 뭐 수익 났을 때 방송한다 이런 개념으로 방송하는 게 아니고 손실 나고 있을 때는 제가 보는 어떤 이 SG라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의 그 생각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그 재료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홀딩을 했던 것 뿐이고요. 손실 나고 있는데 방송을 계속 하는 건 또 조금 그렇죠.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져오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방송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아무런 방송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홀딩을 했었고 중간에 이거 한 100만원 정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날 단타로 한번 팔았다 샀다 이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다 홀딩을 했습니다. 홀딩을 했고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제가 9월 4일 이후보다 9월 4일 때보다 이제 종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던 그 방향으로 지금 다시 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의미도 있고 원래 제가 생각했던 9월 4일에 올인했을 때 그때 그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제가 9월 4일날 이 종목을 올인했을 때 생각과 시장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뭐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대로 혼자서 인내를 하면서 참았던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방향을 돌려서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9월 4일날 방송했던 거 이거 참고로 보시면 제가 왜 올인했는지 그 당시 때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이 지금 종목이 어제 10% 오늘 10한 5% 정도 이렇게 급등하게 됐던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폴리마켓인데요, 배팅 사이트, 도박 사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게 9월 4일 이후에 어떻게 됐었냐면 해리스 후보가 52 정도로 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뭐 이렇게 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역전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9월 4일날 제가 트럼프 관련주 해서 대선 관련주로 올인했을 때 이때만 해도 박빙이었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가지고 역전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때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전을 뭐 50대 50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가
오늘 지금 격차 보시면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거의 한 10, 12%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월등히 앞서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박빙이었을 때 50대 50이었을 때 실제로 투표하면 예전에 힐러리 대통령 그 힐러리 후보 때하고의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힐러리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었는데도 역전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현 상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마 이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실업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물가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지금 불안감을 많이 가지게 하고 있는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누가 잘할 것이냐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죠. 네타냐후가 거의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부통령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함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끝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세, 그다음 태풍도 지금 플로리다의 태풍 올라오는 이 부분도 지금 아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록 도박 사이트지만 저는 여론조사보다는 이걸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으로 가지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이길 것 같은 사람 쪽에다 베팅을 하겠죠. 그래야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지는 사람한테 베팅하면 자기 돈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이 베팅 사이트가 가장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폴리마켓이 어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급격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미국 방문했을 때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해리스 후보 쪽에 약간 치우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경합지에 가서 그 해리스 후보 쪽에 좀 유리한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은 푸틴이 나하고 친하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대통령 되면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휴전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본토 공격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본토를 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들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면초가에 몰린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제 9월 4일날 올인할 때 그때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해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계속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11월 초입니다. 11월 7일인가 그렇죠. 다 됐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휴전하는 게 아니고 당선될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휴전 모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끊겨버리고 나서 휴전하자 그러면 그때는 휴전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나마 좀 무기가 남아있을 때 이럴 때 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휴전을 제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에. 왜냐하면 무기 다 떨어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기 지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끊어버렸는데 그때 러시아하고 휴전하자 그러면 러시아가 휴전을 제대로 안 받아주겠죠. 왜냐면 포탄도 없는데 그거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한 발 앞서서 휴전할 것 같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입니다. 9월 4일날 이때 생각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길게 한 달 정도 더 끌었고요. 이제 방향을 돌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 이런 의미로 해서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도 지금 이제는 휴전 쪽으로 모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고 오늘 잔고를 안 봤네요. 오늘 잔고는 1130만원입니다. 계속 손실 나가지고 900만원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또 한 800만원 800만원대까지 갔었다가 단 이틀 만에 거의 뭐 만회를 하고 다시 추가로 30만원까지 1130만원까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130만원 해서 플러스 29만원으로, 그러니까 9월 4일 잔고가 1101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잔고가 1130만원에서 9월 4일보다 플러스 29만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별 수익금도 9월 말에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요. 9월 10월 수익금 이렇게 합쳐서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즌4를 작년 9월부터 지금 해온 걸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거의 1년 정도 지났는데 토탈에서 플러스 한 130만원 정도, 이 수익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7월 16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해서 지금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변화된 매매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앞으로 진행해가는 이 부분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완전한 매매 방법을 다 터득했다면 벌써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방법을 터득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업 투자도 해보고 데이 트레이딩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이전에 9월 4일 이전에 방송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있죠. 코스톨라니 투자법에 나오는 소심파 투자자 이 부분, 그러니까 돈, 생각, 인내, 행운인데 제가 이제까지 매매하면서 돈, 생각 이 부분은 항상 여유로운 자금과 생각을 해서 매매 여기까지는 했는데 인내 부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홀딩을 못하고 자꾸 팔아버리고 다시 종목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아깝게 놓쳐버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매매할 때 7월 16일 이때부터 할 때 이제 직장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 받으면서, 그러니까 생활하는 생활비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커버를 하고 투자는 어디까지나 부업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9월 4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죠. 이걸 만약 제가 전업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여기서 떨어질 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 손절을 했어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100만원 200만원씩 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팔고 딴 쪽으로 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본업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고 있을 때는 그냥 놔둬버리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쭉 지나니까 이 부분을 홀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방향을 돌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9월 4일 이때 생각했던 그 부분을 이어가지고 또 계속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의미는 여기서 올라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올라간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봐가지고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가 훨씬 빠르게 움직였었어요. 보시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왜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자꾸 또 두서없어지는데요. 제가 SG를 좋게 보는 이유는 SG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도로 포장하는, 고속도로 포장하는 부분을 시험 코스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일단 본계약을 하기 전에 시험 포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다 시간 연도 지났는데요. 해보고 이게 제대로 된다는 검증이 되면 본계약을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철소에서 슬래그라 그러나요? 제철
뽑고 나서 막 나왔는 그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아스콘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까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본계약을 해가지고 아스팔트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바로 전 상황. 그래서 거의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좋게 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한테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있죠. 개발도상국 쪽에 지원하는 어떤 자금, 그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만 서준다면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못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공을 해가지고 자금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로 SG는 실제 계약 을 어느 정도 해갖고 지금 공사를 시작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이 부분에서 다 정리했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잡은 이유는 이때 뭐가 나왔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하고 협업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당한 그 큰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했다는 중소업체가 대기업 수준의 회사하고 협업했다는 이 부분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였는데 삼성에서 투자를 하면서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으로 포스코라는 이 그룹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SG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도로들은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고 이 SG는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의 도로들을 포장을 못한답니다. 근데 이게 좀 완화가 돼가지고 충청 이북 지역은 충청도 위쪽 부분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원래 이제까지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도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철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포항제철뿐만이 아니고 세아제강인가 어딘가 거기도 또 받기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철 찌꺼기를 계속 MOU를 체결해서 확보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로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계속 지금 그 물량을 확보해 놓는 상태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내 부분은 뭐 그렇게 뭐 매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부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같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영업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하기 때문에 영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하고 그 다음 공사는 SG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SG가 가장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SG가 올라간다면 도로 포장 다음에 또 뭐가 유망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은 필수겠죠. 무슨 뭐 복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뭔가를 하려면 도로가 일단 제대로 정비가 돼 있어야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가장 1차적이다 보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전력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력 시설이 워낙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복구가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 부분에 예전에 MOU 체결했던 데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문제가 섞여버렸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시간의 상한가 같거든요. 맨 처음에 SG보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더 강하게 올라가길래 분봉으로 보시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SG가 뒤를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밀릴 때 같이 밀리고 막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4%대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먼저 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SG는 지금 거의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G가 대장으로 봤는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이상하고 막 찾아봤는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저기에 연결이 됐어요. 오늘 그 특징지 중에 보시면 예림당 상한가 들어갔고 뭐 한스 예스24라든가 예스24 뭐 컴퍼니 케어 상한가 쭉 들어갔죠. 밀려 있어져. 이 전부 다 이 책 출간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한강
씨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 그분이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받다 보니까 그분이 쓰신 책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린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계속 찍어낼 때 이럴 때 이제 관련되는 책 판매와 관계되는 이런 쪽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게 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이 뉴스에 봤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가는 게 그런 의미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면 나오죠. 출판사 창비의 그 출판 물류를 담당한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그냥 급등을 하고 SG가 같이 급등을 했다면 트럼프 관련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해서 두 종목이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부분의 종목들이 급등하면 상한가 들어가면서 달려 올라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 다음 시간의 거래에서도 보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계속 급등을 하면 노벨 문학상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올라가는지 판단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런 게 없었다면 SG를 1차적으로 보고 SG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부 이익 실현해 갖고 그 다음 종목인 다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이제 종목을 분산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가 더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 종목을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벨 문학상 책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긴 호흡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때까지 계속 볼 수 있는 긴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SG 쪽에다가 그대로 올인해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고 그냥 SG 그대로 한 종목이 현재 올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흐름은 일단 그 노벨 문학상에 놀래가지고 출판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 들어가면서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슨 네트워크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SG가 따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SG가 이 앞에 있는 매물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매물대를 뚫고 밀어 올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외국인 보시면 이 외국인 단타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거의 100만 주씩 막 던지고 90만 주 던지고 거의 한 200만 주를 이틀 동안 던져버렸죠. 이게 여기서 던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던져갖고 쭉 빠졌는데 이걸 다시 또 여기서 사갖고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외국인이 대거 많이 샀다는 얘기는 올라가면 또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트럼프 관련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 노벨 문학상에서 출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올라가는 이 움직임이 SG 움직임에 약간 혼란을 주긴 합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출판 쪽 이쪽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트럼프 관련주에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대선 테마는 보통 올라가면 뭐 두세 배 정도는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의미로 SG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정도 SG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고 있다. 요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 트럼프 관련주들이 또다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로 지금 묶이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하고 그 다음 남북 경협주하고 그 다음 암호화폐 부분 이 부분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 다음 남북 경협주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가깝다, 뭐 푸틴하고 가깝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다음 남북 경협주 요 정도까지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거는 일단 현대에버다이면한 이 종목 이건 그런 거 있죠. 공사할 때 사용하는 이런
차량 같은 건데 이건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협업해 가지고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기업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생산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그 데모는 원래 현대해부다임하고 세트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같이 따라서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보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데모가 대장격이었지만 좀 그 현대해부다임보다 빨랐지만 개인적으로는 현대해부다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SY는 그 패널 쪽인데 이게 그 SY 스틸텍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부터 SY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SY 스틸텍은 그거죠. 데크플레이트 그 집 지을 때 기초 바닥에 까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SY 스틸텍을 우크라이나 재건의 대장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만큼은 그 SY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스틸텍이 올라가는 이 부분은 오늘도 보시면 쭉 따라 올라가다가 그 못 따라가고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쪽은 들어갈 생각이 없고요. 그 다음 제가 좋게 보는 게 이 유신입니다. 거래량이 워낙 안 나옵니다. 이 하루에 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나옵니다. 거래량이 아주 작긴 한데 이 유신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할 때 같이 참여했던 그 이 회장 유신의 회장님이 같이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좋게 보는 이유는 도로 건설 다음은 철도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하면 철도거든요. 이건 또 그 남북 경협주 할 때 남북 철도 이야기 할 때 유신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거 예전에 북한의 그 뭐죠? 고속철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할 때 그때 유신에 있는 그 유신의 상무님인가 누가 그 북한에 직접 가갖고 현장 답사하고 이런 걸 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 사람들하고 기업체에서 한 사람이 따라갔는데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뭐 다른 쪽이 아니고 유신에 있는 상무가 그 사람이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북 경협주 쪽으로 재료가 붙는다면 일반적으로 남북 경협주 쪽으로는 트럼프 관련자면 일신석재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대장격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좀 부실한 이게 저거죠. 그 비무장지대에 땅 가지고 있어가지고 코아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이건 그 어디까지나 재료 개념으로 그냥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 주로 쓰는 방식이고 제가 봤을 때 남북경협주적으로 제대로 움직인다면 철도가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나. 개성공단 철도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철도 쪽에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G 다음으로 만약 SG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안 나오면 계속 홀딩할 거고 얘가 좀 강하게 올라가면 일부는 또 이익 실현해야 되겠죠. 그냥 이 종목에다가 뭐 계속 홀딩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한 4,5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일부 이익 실현한 종목을 그 다음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유신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 그 다음 또 뭐 하나 더 잡아보자면 SY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잡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SG가 상승하는 초입이니까요. 이 많은 매물대를 겨우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뚫고 나면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SG 쪽에 올인이고 많이 올라가면 일부 이익 실현해서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시 급등 안 하고 밀리면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급등할 때 어느 시점에서 이익 실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익 실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안 하면 그냥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로 많이 올라가더라도 일부 이익 실현하는 그런 이제 방송을 할 거고요. 밑으로 내려올 때는 웬만하면 그냥 홀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테마는 오늘 같은 이런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노벨 문학상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겁니다. 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종목하고 그 다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부분으로 인해서 트럼프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참고했다가 제가 그 다음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